네, 12시 30분 된 것 같네요. 네, 일단 반갑습니다, 여러분. 주말임에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유람단이랑 DDD가 함께하는 행사에 와주셔서 진짜 얼굴 직접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사실 모든 컨퍼런스나 미드업에서 사실 첫 발표가 재밌어야 돼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첫 발표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부담이 크니까 여러분들이 호응도 많이 해주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여러분이 질문해 주시면 사실 옆에 친구가 묻고 싶었던 질문일 수도 있거든요. 제가 편하게 생각하고 오늘 행사를 좀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제 주제가 그렇게 무겁거나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서 여러분이랑 제가 편하게 얘기하는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테크니컬리하게 약간 뎁스 있는 기술 얘기는 뒤에 연사님들이 재밌게 풀어주실 거니까 오늘은 저는 여러분이 소프트웨어 이제 개발 여정에서 인지적, 정신적, 의지적 킥들을 어떤 거를 이제 추천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조금 추려본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목차는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제 경험 위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현재 그 서울 삼성동에 여러분 코엑스 건물 아시죠? 코엑스 건물에 위치해 있는 리드라는 스타트업에 다니고 있어요. 리드는 인공지능 교육 스타트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거기서 디벨로퍼 릴레이션스라는 매니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대구에서 대학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수도권에 올라가서 개발 동네에서 이제 발붙인 지는 이제 7년 차 됐고요. 한창 저도 노는 거 좋아하는 30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발자분들하고 AI 연구자분들하고 PM분들하고 테크 리더분들하고 매일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들어가면서 가까이 재밌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 양력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자면요. 저는 경북대학교에서 이제 학사까지 졸업을 하고 쿠팡에서 노무 업무를 잠깐 하다가 IT 메카라고 불리는 판교에서부터 제가 좀 본격적으로 개발자 역량 향상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기획 업무를 조금 시작하면서 데브렐 업무까지 오게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차차 여러분하고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커뮤니티는 이제 글로벌 여성들을 인파워링하는 위미는 코드 서울 챕터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구글 디벨로퍼 그룹에서도 고렘 커뮤니티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실 데브렐이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혹시 데브렐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분 계실까요? 오, 한 분 계세요. 나중에 제가 감사 의미로 굿즈 스웨그를 준비해왔거든요. 예쁜 후드랑 저희가 그 신발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한 분이 들어보셨다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 필드에서도 개발자분들이나 리서처분들이 데브렐이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세요. 그 정도로 제가 데브렐이 뭐 하는 사람인지를 진짜 솔직히 말해서 1000번은 넘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필드에서도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엔지니어들은 그 특유의 문화가 있잖아요. 막 스티커나 굿즈에 굉장히 광적으로 집착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기술 경험이나 유사 관심도가 있으면 갑자기 겁나 친해져요. 그렇죠? I 성향이시라고 해놓고는 그 기술 주제 하나에 꽂히시면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얘기를 많이 하신다든지 이런 기술적 진화의 갈증을 많이 느끼는 그룹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발자분들, 뭐 꼭 개발이 아니더라도 뭐 리서처도 있고 PM도 있고 프로덕트 디자이너들도 있을 거고요. 이런 분들이 더 나은 퍼포먼스를 내고 좀 소통할 줄 아는 그런 스페셜리스트가 되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역할을 제가 하고 있다고 보면 되실 것 같고 실리콘밸리를 비롯한 이런 개발 동네에서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이런 활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짧게 역사를 가볍게 묻자면 원래는 애플에서 1980년대부터 시작이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구글에서 그 디벨로퍼 데이라는 행사를 실리콘밸리에서 2006년부터 했던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그때 개발자들이 단순 메이커가 아니고 크리에이터로서 이들한테 SDK나 API를 파는 게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업들이 이 데브렐 활동에, 개발자 중심 활동에 굉장히 꽂히면서 이들이 데브렐이 좀 주목받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은 데브렐 채용이 서울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해도를 가져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는 일들은 기업에서 개발자 중심 기술을 전도하거나 아니면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전략을 좀 추진하는 업무를 좀 하고 있고요. 뭐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그리고 마케팅, 브랜딩, 뭐 HR 업무, 조직 문화까지도 커버하는 그런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개발자 커뮤니티에 열정이랑 이들한테 영감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테크 여기 계신 저스틴님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데브렐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커뮤니티 매니저나 데브렐 엔지니어라든지 테크니컬 라이터, 그리고 디벨로퍼 마케터도 사실 이 데브렐 영역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히 찾아보시면 데브렐 페이스북 그룹도 있고요. 유튜브에도 굉장히 글로벌에서 활약 중인 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글로벌 원서가 한국어로도 번역으로 나와 있기도 하니까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서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실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순간에도 기술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시장이랑 고객의 그 유저들의 반응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분명히 이게 시장에서 먹힐 거라고 생각했고 유저가 좋아할 거라고 만들었는데 시장 반응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막상 기능은 너무 좋은데 회사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돈을 안 내요. 왜 안 낼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사실 혼자서 똑똑하게 알아서 생산성 있게 해결하는 10X 개발자들은 사실 되게 드뭅니다. 유니콘 같은 되게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개발자는 흔하지 않다. 그렇기 위해서는 그런 허들을 내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했을 때 배우는 방법을 배우는 게 낫습니다. 기술 스택 하나에 굉장히 꽂혀 있기보다는 빠르게 기술을 스캔해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제 킥을 통해서 배우는 방법을 배우고, 이왕이면 옆에 동료들한테도 성장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우리 회사의 발전과 매출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예비 개발자인 여러분들, 그리고 주니어 개발자인 여러분들이 알면 좋을 킥 7가지를 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바람이 있다면 오늘 나가실 때 본인한테 도움이 될 팁이 하나라도 있다면 꼭 써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킥을 소개할 때 저희가 앞에 배경을 조금 얘기해 드릴 것 같은데, 사실 제가 그동안 만난 개발자분들은 수천 명에 달합니다. 거의 10,000명을 넘을 수도 있지만 예비 개발자부터 시작해서 1년차 주니어 그리고 CTO급까지 다양한 하이라키가 거의 없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을 보고 있고 국내외 분들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만나다 보면 좋은 개발자는 과연 어떤 분을 말하는 걸까? 정의가 굉장히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결국 기업은 유저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할 유저들은 이런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고객 중심적으로 사고를 하고 유저 우선 접근 방식을 택하는 개발자가 우선적으로 기업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의 브랜드 가치도 되게 높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개발자가 저는 시장에서 사실 CS 지식이 조금 더 있다고 해서 좋은 개발자는 아니고, 이렇게 유저 중심적인 사고를 할 줄 아는 개발자가 정말 좋은 개발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 능력이라는 건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현실의 문제를 결국 풀어내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했듯이 프로그래밍 실력이 다가 아니고 업무 능력까지 갖춰줘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제가 준비한 7가지 킥도 약간 이런 부분에 포커스가 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좋은 말 많이 썼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변화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연하게 활동하고 사고해야 되고요. 계속해서 배우려는 태도를 가지고 계시다면 훨씬 더 좋은 개발자로 성장하기에 유리하시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사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뭐 유잼이라던가 샌드버드라던가 구글이라던가 이런 모든 기업들이 다 우리는 모르지만 당장 내일 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살아왔던 기업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혼란의 도가니 속에서 이 변화에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약간 또 너무 겸손하셔서 그런지
변화 유연한 것까지는 좋은데 내가 실력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또 많이 하시는 개발자분들도 많으세요. 그런 게 되게 사기꾼 증후군이라는 뭐 전문 용어도 있을 정도로 자기의 실력에 대해서 좀 부족하게 생각하고 나는 그 기업에 들어간 게 운이 좋아서 들어간 케이스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좀 많으세요. 근데 요즘 젊은 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이 생각 안 하고 계시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외국에 비해서는 그런 비율이 좀 높은 편이고요. 근데 조직 입장에서는 이거 정말 최악이거든요. 왜 최악이냐면 만약 여러분들이 매니저가 됐어요. 근데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나보다 잘하는 친구가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왜냐? 내가 그 매니저 권한을 뺏길 것 같으니까. 그럼 그 조직은 나보다 못한 사람을 뽑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기꾼 증후군을 앓고 있으면 그 조직에도 굉장한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비단 여러분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무엇보다 협업하고 소통하는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개발자 한 명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통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의미 있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필드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하나씩 볼 건데 사실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좋은 개발자가 될 수 있을지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매체와 도서를 통해서 좋은 양질의 정보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인데 저는 이 책을 가장 추천하지만 이 책도 여러분 아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교과서적인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거는 꼭 필독을 하기를 제가 정말 여기 대구 개발자분들한테 꼭 추천해 주고 싶거든요. 정말 테크 리더분들도 이 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추천할 정도로 여러분한테 필독서라고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게 요는 아니고요. 애자일하게 조직을 운영하려는 이제 기업과 테크팀이 현실에서는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뭐 스크럼이나 칸반 같이 이런 도구들도 여러분 이제 너무 익숙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뜯어보면은 애자일이 한국에 들어와서 좀 고생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약간 그죠? 저희가 생각했던 교과서적인 방법이랑 다르게 운영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고민되지만 사실은 여러분은 이미 너무 많은 플랫폼에도 익숙해져 있고 이제는 국내를 벗어나서 글로벌 개발 커뮤니티에도 거기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능한 사람들로 훈련이 되어 있죠. 그리고 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코드 리뷰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걸 개선해가는 과정들도 이미 온라인에서 많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많이 알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들이 이제 하나씩 킥으로 나올 건데요. 첫 번째 킥은 저는 개발자 행사를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요. 여기 굉장히 많은 개발자 행사들이 리스트업 되어 있습니다. 사실 모든 행사를 담고 있진 않아요. 근데 혹시 여기 중에서 자기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참여해봤고 알고 있다. 한 개 이상이라도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역시 많으시네요. 오프라인으로도 가보신 분 계실까요? 조금은 인원은 줄었지만 그래도 10분 미만으로 지금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가을이 아직까지는 지금 봄도 안 왔지만 가을이 오기 시작하면 하루가 멀다 하고 굉장히 많은 컨퍼런스들이 서울이나 이런 지방에서도 많이 열립니다. 정말 말 그대로 축제인데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이나 하이브리드로 좀 개최되다가 올해부터 또 오프라인으로 많이 개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자분들이 굉장히 지금 신나 계시죠. 그리고 네트워킹 하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리소스를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회사들도 여기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컨퍼런스 안 하던 회사들도 대형으로 많이 개최하고 있고 또 요즘에는 이제 선착순으로 접수받다가 추첨제로 하는 그런 컨퍼런스들도 되게 많아졌어요. 여러분한테 좀 유리한 걸 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컨퍼런스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여기 참여를 못 해봤거나 못 들어본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여기서 굉장히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컨퍼런스 활동을 꼭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사실 개발자분들은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나 사람을 여기서 만나다 보면 눈이 굉장히 반짝반짝해져요. 회사에서는 막 야근하다가 너무 막 페인같이 씻지도 못하고 막 일을 하시다가 이런 데 가면 눈이 갑자기 초롱초롱해지시고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어서 막 의욕이 막 넘치세요. 새로운 도메인,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그래서 기업들이나 저 같은 이런 데브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 가서 스티커도 굉장히 열심히 뿌리고 굿즈도 열심히 뿌리고 부스 차려서 스폰서십도 참여해서 우리 회사 기술, 문화, 사람을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이 지방에 지금 계시는 상태로 알고 있어서 좀 적극적인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실 수 없겠지만 아직까지도 디스코드, 뭐 슬랙, 뭐 클럽하우스, 줌, 유튜브 오늘도 저희 유튜브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온라인으로도 같이 병행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빠르게 그리고 자주 참석해서 이 개발 세계에 빠르게 진입을 하셔야 된다는 팁을 먼저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적극적인 E 성향과 I 성향 골고루 섞여 계실 텐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너무 좋죠. 뭐 직접 발표도 하고 스터디도 개최해보고 뭐 훌륭한 연사들의 발표를 듣고 나서는 SNS에 이제 글 써서 이런 좋은 정보가 여기서 나왔다. 여러분도 아시면 좋겠다. 이렇게 공유하면 너무 좋죠. 공유 문화 너무 저도 좋아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은 저는 소극적이라도 꼭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소극적 참여에는 연사 발표를 듣고 그 노하우와 지식을 그냥 간접적으로 본인이 혼자서 사이드 프로젝트나 동료랑 같이 진행해보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참여 기업의 부스에 그냥 조용히 가가지고 그분들하고 네트워킹하는 방법도 소극적인 참여 방법으로 저는 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좀 적극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데브랩 활동의 꽃이라고 꼽는 게 바로 해커톤이에요. 해커톤에는 꼭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디자이너, 기획자, 뭐 발표자로도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해커톤에 직접 참여해봤다 하시는 분 여기 계실까요? 네네네 조금 계십니다. 꼭 개발이 아니더라도 참여하셨을 것 같아요. 저희처럼 이렇게 사내에서 해커톤 하는 케이스도 있는데 여러분이 참여하셨던 것처럼 외부에서 하는 케이스도 좀 많고 특히 요즘은 코시국이 풀리면서 해외나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저는 이 경험이 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한정된 시간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에너지를 써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벤트잖아요. 그래서 이게 개발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경험으로 인식되고 있어서 저는 데블로서 꼭 추천을 하는 그런 케이스고요. 사실 저희 회사는 인공지능으로 교육 서비스를 개발하는 회사다 보니까 요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화두가 되면서 저희는 프롬프톤이라는 새로운 합성어를 가진 이벤트도 얼마 전에 직접 했어요. 그래서 GPT-3에 어떤 모델을 입혀가지고 우리 회사가 원하는 개발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까를 연구원분들과 디자이너와 PM분들과 뭐 세일즈 하시는 분들까지도 어떻게 해야 미국 공교육 시장에 우리가 서비스를 풀 수 있을까 뭐 이런 문제들을 풀어가는 그런 문제를 뾰족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요. 그리고 저는 꼭 그런 해커톤이 아니더라도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렇게 크게 또는 작게 데모데이 같은 것도 많이 해요. 공식 오피셜 런치 제품이 좀 나왔을 때 할 때도 있고요. 아주 작은 기능이 나왔을 때도 하는 게 요즘은 많이 좀 종종 보이는 그런 케이스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또 이제 두 번째 킥으로 넘어가자면 저는 기술 컨텐츠를 여러분이 직접 제작하시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작에는 어느 정도 리소스와 지식이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는 잘 관리되고 있는 기술 블로그나 콘텐츠를 많이 보시라고 추천을 합니다. 제가 여기 써놓은 회사들은 굉장히 추천할 만한 회사들이고 거기에 잘 관리가 되고 있어요. 콘텐츠의 퀄리티도 굉장히 좋고요. 근데 꼭 이렇게 보는 것만 아니라 직접 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직접 해보고 싶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레퍼런스는 어디 있을까 고민하신다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플, 아마존에는 이런 자료나 개발자를 위한 자료나 교육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요즘은 생성형 AI가 뭐 그림도 만들어주고 이미지도 만들어주고 프롬프트 짜기만 하면 뭐 많은 결과물들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적은 리소스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기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콘텐츠 제작에도 AI를 활용해서 직접 효율적으로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마지막 하나의 두 번째 킥에서의 마지막 정보인데 구글은 사실 전문 테크니컬 강사가 진행하는 이 무료 코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영어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좀 있으시다면 이게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최신 일정을 그 공지사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테크니컬한 컨텐츠를 쓸 때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할까 가장 최신이고 베스트 프랙티스를 보여주는 레퍼런스들이 다 온라인에 공개가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킥으로 빨리 넘어가 볼게요. 시간이 없네요. 자, 그리고 남의 리소스를 저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혼자 배우고 혼자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남의 소스를 많이 보다 보면 여러분이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근데 무작정 코드를 작성하거나 볼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맞는지 틀린지 확신하기가 어려워요. 오픈소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온라인상에 제대로 짜인 코드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구글 같은 거대 IT 기업들이 친절하게 좀 최상급의 코드를 공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레퍼런스들도 많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픈소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개발자들이 오픈소스 하면은 뭐 무보수로 많이 일했던 거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은 물질적인 보상도 꽤 많이 받으시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리고 각자의 포트폴리오가 되면서 미래 수익 창출에도 좀 도움이 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주니어 개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나의 경력이 좀 부족하다 이런 케이스일 때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기여를 하는 부분은 정말로 유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픈소스 기여하고 나면 명확하게 기록이 되고 다양한 사람들한테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채용이라든지 레퓨테이션 관리에서 되게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추천하고 싶은데 저희 여기 오늘 연사님들이 같이 활동하고 있는 커뮤니티가 클라우드 유람단이라는 저희 커뮤니티가 있는데 저희 커뮤니티에서 헥토버 페스트라고 매월 10월마다 열리는 글로벌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있어요. 기여하는 프로젝트 행사인데 저희가 10월마다 이런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으니까 올해 10월에도 여러분과 기회가 된다면 헥토버 페스트에서 같이 함께 활동을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이 아주 작은 기여라도 4개의 풀리를 좀 날리면 그 무료 티셔츠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개발자분들 티셔츠에 이렇게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을 행사니까 여러분 올해 10월에도 같이 함께 이슈를 날려보면서 참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정보는 여전히 또 구글인데 구글 썸머 오브 코드라고 해서 구글에서 진행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예요. 이건 학생들한테 제공되는 프로그램이고 약 10주간 진행이 됩니다. 학생분들과 멘토를 매칭해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5월에서 8월 사이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고 근데 공식적인 인턴십으로 인정되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만 참고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공지가 자주 됐던 편인 것 같아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네 번째인데 여러분 뭐 오늘 제가 말하는 정보도 그렇지만 이런 IT 정보는 너무나 많이 여러분한테 빠르고 정확하게 꽂히고 있죠. 그래서 제가 만난 리더분들 중에는 아까 말했듯이 CS 지식 조금 더 아는 친구 말고 이렇게 구글링 잘하는 신입사원 좀 보내주세요. 이런 친구 좀 추천해주세요 하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챗GPT가 어느 정도 검색을 너무 잘해줘요. 그래서 신입사원, 구글링 잘하는 신입사원이라는 그 표현이 조금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그래서 정보는 이렇게 많고 이 정보를 이렇게 가공해줄 수 있는 기술도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발자 커뮤니티와 뉴스레터를 정말로 추천하는 편인데요. 왜냐면 여러분이 어느 기업을 갔을 때 당연히 꿈에 그리는 그림은 좋은 사수가 있고 그 좋은 사수가 나를 너무나 훌륭하게 성장시켜 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사수가 없거나 아니면 좋은 사수를 만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온라인 사수를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거는 커뮤니티가 그 기능을 대체해 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사수들의 그 온라인 사수들의 경험을 빠르게 캐치해서 내 걸로 만드는 경험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 대표적인 커뮤니티와 뉴스레터를 가져왔는데 다 커뮤니티에 너무 익숙하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뉴스레터는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추천을 좀 해드리자면 저는 해커뉴스도 추천해서 긴 뉴스 정말 재밌는 뉴스가 많아서 여러분들 추천해요. 근데 만약 슬랙을 쓰시는 분이 있으면 슬랙 봇에다가 이 긴 뉴스를 연동하시면 매일 5개씩 그 봇이 추천을 넣어주세요. 그래서 업무하다가 가볍게 보기 되게 좋아요. 그래서 긴 뉴스 정말 추천 많이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엔듀로 체인에서 나오는 것도 훌륭한 글도 되게 좀 많이 올라오는 편이고 더 인포메이션도 미국을 중심으로 IT 하는 양질의 소식을 얻기 좀 좋아서 근데 좀 유료해요. 요거는 조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국내에서 좀 보기 드문 깊이가 있는 뉴스레터는 허진호 대표님의 투센츠를 좀 추천하고 싶은데 이거는 기술이나 투자나 크립토 같은 뭐 아니면 또 중국
시장에 대한 정보도 많이 있어서 이런 많은 걸 소화하고 싶다, 설명을 듣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 좀 추천을 하고 있고, 여기서 투센트, 뉴닉, 뭐 이런 미라클 레터는 다 국내 거거든요. 그래서 국내외 좀 구분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사실 뉴스레터도 굉장히 많아요. 저 지금 매일하면 매일 막 쌓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사실 구독 서비스 이용을 하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헤이번이 쓰고 있는데 여기에 그 서비스가 다 모여요. 메일함에 쌓이지 않고 여기 앱에 그 메일들이 다 쌓이기 때문에 관리하기 되게 편하셔서 저는 꼭 저게 아니더라도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거 굉장히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5번째, 총 7개 킥 중에 이제 5번째를 다뤄볼 건데 시간이 없네요. 네, 저 저널링 너무나 추천합니다. 이거는 꼭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유용한데, 사진은 제가 촌스럽게 옛날에 수기로 했던 건데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해봤거든요. 이걸 하고 나니까 제가 일을 할 때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일에 얼마만큼을 쓰고 나는 하루에 어느 정도 에너지를 쓰는 거나 이렇게 정량적으로 체크할 수가 있고, 내 우선순위를 설정할 때도 되게 좋고 내 성장 트래킹이 되게요. 그래서 이거를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하고 나시면 이제는 기록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자기 데이터베이스가 쌓여있기 때문에 알아서 자기 그 시간과 자기 성장 트래킹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추천하고 있고요. 그리고 6번째, 말 그대로 뒤를 돌아본다는 의미의 회고 정말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정기적으로 팀 그리고 개인, 조직 차원에서 꼭 해보시는 거 되게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방법론도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자기에게 맞는 방법론 찾아서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실제로 링크드인이나 이런 데 이제 자기 회고 올리면 사람들이 되게 관심 있어요. 남들은 어떻게 성장했나, 남들은 1년을 어떻게 보냈나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회고하는 데 있어서 피드백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여러분이 부끄럽더라도 좀 자기를 오픈하는 거 되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슨한 연결이란 말 좀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느슨한 연결이 여러분한테 굉장한 킥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게, 여러분같이 주니어분들은 강한 연대나 강한 그 결속력을 가지기가 좀 어려운 지금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잡 서칭 플랫폼에서 개발자 카테고리를 굉장히 유심히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면 트렌드를 읽을 수 있고 저 기업에서 어떤 역량을 원하는지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방향을 잡을지 굉장히 도움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위 라인은 제가 국내 플랫폼으로 지금 정리를 했고요. 두 번째 라인은 해외. 해외 취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플랫폼들을 보다 보면은 여기 있는 지금 직군들은 여러분 조금 익숙하신 편일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보이는 직군들은 제가 감히 이제 예상컨대 많이 모르시는 업무 직군일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직군들이 여러분 존재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포지션도 세분화돼서 각자의 전문성을 더 갖춘 전문가를 원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느슨한 연결을 통해서 이런 직군들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보는 시간이 여러분한테 지금 굉장히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디서건 봐야 되나요? 했을 때 링크드인뿐만 아니라 커리어리라든지 커피챗이라는 또 내가 원하는 사수를 온라인 사수 만나고 싶다고 했을 때 커피챗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롱플렉이라는 서비스도 요즘 굉장히 핫합니다. 그리고 디스코드나 카카오 오픈 채팅방 하시면,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굉장히 몇십 년, 30년, 40년을 개발하신 되게 유명하신 존 레인라이트랑, 그리고 프랑스에서 SAP라는 회사에 다니는 김용페이님하고도 온라인으로 어떻게 소통하거든요. 여러분한테도 이 느슨한 연결이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7가지를 굉장히 퀵하게 킥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발자로서 여러분의 삶을 더 가치 있게 해줄 킥을 너무 많아요. 진짜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일부만 오늘 30분이라는 시간 동안 소개를 해드려봤어요. 이 중에서 여러분의 킥도 분명히 있으셨겠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내용들은 여러분이 개발자로서 개발자 경험에 굉장히 중요한 팁들이 되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을 굉장히 저도 옆에서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오늘 팁들 꼭 한 번씩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당장에 링크드인이 없으신 분들은 영문으로 오늘 꼭 링크드인 프로필을 만드셔서 저희 연사님들 다 링크드인 하고 페이스북 하거든요. 친구 추가 꼭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제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제 링크드인과 SNS로 소통하는 거 너무나 저도 원하고 있고 여러분한테도 좋은 팁들 더 많이 알려드리고 싶으니까 여기로 저희 소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